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전략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서 높은 수준의 글을 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파악하기. 글을 쓰기 전에 목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꿈에 대한 글을 쓸 때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목적은 나만의 꿈을 독자에게 표현하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기한 확인하기. 다음은 작성기한 확인하기입니다. 작성기한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 동안 글을 완성해야 할 때 어떤 일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첫날은 아이디어 도출, 둘째 날은 구성, 셋째 날은 초고 작성, 마지막으로 수정과 검토를 하는 식으로 일정을 세울 수 있겠죠? 작성 기한을 고려하여 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만의 메모 양식 만들기. 다음은 당신만의 메모 양식 만들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인 메모 양식을 만들면 좋을까요? 중요한 키워드와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위해 간단한 분리 포인트로 메모를 만들면 좋습니다. 개인 메모 양식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활용하면 됩니다. 제대로 된 조사. 네, 다음은 제대로 된 조사입니다.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면서도 신중히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을 쓸 때 정보보고서, 학술 논문, 뉴스 기사 등 다양한 출처를 참고하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글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출처 밝히기. 그 다음은 정보의 출처 밝히기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간단한 주석이나 참고 문헌을 활용하여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합니다. 이로써 독자는 글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학문적인 투명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해진 양식 사용하기. 이어서 정해진 양식 사용하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어진 양식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주어진 양식에 따라 각 섹션을 구성하고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어 글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면 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OWH 항상 생각하기. 다음은 OWH 항상 생각하기입니다. 글을 작성할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각 항목을 고려하여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에 대한 답을 찾아내어 글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OWH는 글의 논리를 강화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발표를 잘하기. 발표를 잘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떻게 발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목차를 활용하여 각 섹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강조할 부분에는 목소리를 높여 표현하는 등 청중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발표는 글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제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만들기. 표제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만들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표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표제는 글의 주제를 명확히 반영하면서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의 영향 현실과 대책과 같이 명확한 주제와 목적을 나타내는 표제를 선택합니다. 좋은 표제는 독자의 흥미를 끄고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는 왜 중요할까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검증된 정보이고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접목하지 마라. 글쓰기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글에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여 독자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견 또는 향후 계획은 첨부하라. 글에 자기 의견이나 향후 계획을 첨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의견이나 향후 계획을 첨부하면 글에 학생의 개성과 미래 방향성이 녹아들어 독자에게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적인 시각이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도형이나 자료 생략하기. 글을 작성할 때 불필요한 도형이나 자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불필요한 도형이나 자료는 독자의 주의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목적에 맞는 핵심적인 도형과 자료만을 선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필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체 통일하기. 문체 통일하기는 어떤 의미일까? 글의 톤과 어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글에서는 반말이나 비격식한 표현을 피하고 일관된 어휘와 문장 구조를 사용합니다. 문체의 일관성은 독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글을 읽기 쉽게 만듭니다. 숫자는 부족함 없이 확인하기. 숫자는 부족함 없이 확인하기는 왜 중요할까? 사용한 통계나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독자의 믿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한 숫자들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와 숫자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용사 등 수식어는 쓰지 마라. 형용사 등 수식어는 쓰지 마라는 왜 중요할까요? 간결한 표현을 위해 불필요한 형용사나 수식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효과적인 조합으로 문장을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는 글의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 구조의 다양성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의 다양성 활용하기는 어떤 의미일까? 반복되는 문장 구조는 독자의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글을 미화시키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전략에 대한 예시를 통해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위한 글쓰기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글쓰기를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